안녕하세요. 저는 73세 김영우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어쩌면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자와 처음 만난 것은 1972년 친구의 소개로 맞선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23이었던 미자는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영우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처음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합니다. 제 손으로 집을 짓는 일이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멋있네요.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대부분의 부부처럼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에 큰아들 준호가 태어났고 3년 후에는 딸 미영이 태어났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일하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초창기 미자는 매일 저녁 제가 퇴근하면 이렇게 말하며 피로한 제 어깨를 다독여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미자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우 씨, 우리 애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다른 아빠들은 다 특별할 동기도 넉넉히 대준다는데. 미자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니 다음 달에 보충해줄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미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예전의 따뜻한 인사 대신 한숨만 내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당신 친구들 와이프들은 다 명품백 들고 다닌대. 나는 평생 시장에서 옷 사 입고 남편 체면 세워준다고 허리 꼬부라졌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정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휴일에도 일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강남의 작은 아파트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일한다는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빠, 내 발표회는 언제 와볼 거예요? 중학생이 된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꼭 가고 싶은데 이번엔 정말 중요한 공사가 있어서 다음번에는 꼭 갈게. 에이, 항상 그렇게 말하면서 한 번도 안 왔잖아요. 됐어요. 안 와도 돼요. 이렇게 아이들과의 사이도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준호는 아예 제게 말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우 씨,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친구들이 다 노후 준비한다고 해서요. 그 대화 후 미자의 제안으로 우리 아파트와 작은 상가 건물을 모두 그녀 명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채권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대요.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제 아내니까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점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저는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주도 여행 어때? 어느 일요일 미영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좋지, 누구 안 가는데? 엄마 친구분들이랑 우리 가족이요. 아빠는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저는 가족 여행에서조차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결혼한 후 장인어른을 더 많이 찾아뵙고 미영이도 남편의 가족과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명절에 우리 집에 오더라도 아이들은 미자와만 대화했습니다. 아빠, 회사 잘 돼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는 준호를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응, 그럭저럭 너희는 어때? 저희야, 엄마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70세가 되던 해 미자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영호 씨, 이제 서로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해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마지막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충격적인 그녀의 말에 저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당신은 항상 일만 했잖아요. 그러다 죽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50년을 함께 했어. 이제 와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난 이미 20년 전부터 이 결정을 준비해왔어요. 당신이 너무 무심해서 몰랐을 뿐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제 엄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호의 말에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인생이 없었어요. 이젠 엄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잖아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던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전 순식간에 빈털터리 노인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얼마 남지 않은 통장만 들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제가 들어간 곳은 월세 25만 원짜리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고작 3평, 창문도 없는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그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김영호 씨, 택배 왔어요. 고시원 관리인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받은 택배는 미자가 보낸 제 겨우 몇 벌과 오래된 앨범 한 권이었습니다. 그게 50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짐을 풀다 앨범을 펼쳤는데 거기엔 젊은 시절 우리 가족의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많이 보고 싶구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미영이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지금 통화 어렵다는 문자만 왔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저를 인생에서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시원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에는 혈압약 한 통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젊은이의 서툰 연주였지만 그 선율이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문득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1세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65세 이하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자리를 지원했을 때 받은 대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일은 체력이 중요해서요. 택배 분류 작업장에서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한 달 동안 3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고시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도 점점 줄어갔습니다. 오늘은 라면만 먹어야겠네. 자주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구인 광고를 보았습니다. 목공, 모조 구함, 경험자 우대, 연령 제한 없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곳이 행복목 공소였습니다. 저 구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사장님은 제 나이를 보고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많으신데 체력적으로 괜찮으실지. 제가 40년 넘게 목수 일을 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장님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험 삼아 써보세요. 월급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공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폐부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참아가며 일했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다시 생겼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젊은 동료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네,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재주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날카로운 조각칼 솜씨에 놀랐고 정교한 짜맞춤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동료들이 제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도 제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월급 드릴게요. 특별 주문 제작은 선생님이 맡아주세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제 손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둘 작은 공구들을 사들이고 퇴근 후에는 미니어처 가구를 만들어 방 한켠을 장식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유튜브 좀 배워보세요. 젊은 동료가 권했습니다. 선생님 기술을 영상으로 올리면 인기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고시원 와이파이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목공 트렌드, 북유럽 가구 디자인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제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번에 특별 고객이 오시는데 직접 상담해 주세요. 중요한 주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정세희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희입니다. 모던 스페이스 인테리어 대표예요. 그날 처음 만난 세희 사장님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맞춤형 가구를 의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원하는 건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가미된 책장이에요. 아주 까다로운 분이라.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희 사장님은 태블릿을 꺼내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연필을 들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수정한 스케치를 그려 보였습니다. 이렇게 문짝의 짜임새를 바꾸면 더 견고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세희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확히 제가 원하던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해하시다니. 그날 저는 세희 사장님에게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에 저장된 몇 장의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그녀는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놀랐어요. 이런 수준의 장인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첫 주문은 대형 책장이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세희 사장님은 종종 작업 과정을 보러 오곤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 여유를 두고 하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열정을 다해 만드는 작품이 생겨서 오히려 즐겁습니다. 한 달 후 책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북유럽 스타일의 한국 전통 짜맞춤 기법을 접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세희 사장님은 완성된 책장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술 작품이에요. 클라이언트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예상대로 클라이언트의 반응은 매우 좋았고 곧 다른 주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세희 사장님의 의뢰로 테이블, 의자, 침대 프레임 등 다양한 가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많아지자 세희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 작업실에서 일하시는 게 어떨까요? 공간도 더 넓고 장비도 최신식이에요. 그렇게 저는 행복목 공소를 떠나 모던 스페이스의 수석 목공장인이 되었습니다. 넓고 밝은 작업실에서 일하니 영감도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존경하며 대해주었고 세희 사장님은 제 의견을 항상 귀담아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요즘 맞춤형 가구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일이 번창하면서 제 월급도 올랐고 몇 달 후에는 고시원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인생에 다시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밥을 먹으며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희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순간 제 표정이 굳었나 봅니다. 세희 사장님이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불편한 질문이었나 보네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50년 만에요. 그 말을 시작으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황혼 이혼의 아픔, 자식들의 외면,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고시원에서 시작한 새 삶까지 이야기를 마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리려던 건 아닌데. 세희 사장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세희 사장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 이혼했다고 합니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를 신뢰감이 들었어요. 그 따뜻한 눈빛이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희 사장님은 저에게 SNS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전통 목공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서로의 지식을 나누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세희 사장님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함께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전통 기술과 제 디자인 감각을 결합한. 정말요? 하지만 제 나이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선생님의 기술은 나이를 초월하잖아요. 오히려 그 풍부한 경험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대공감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구 라인으로 첫 컬렉션은 8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컬렉션을 준비하는 동안 세희 사장님과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가끔은 작업을 마치고 한강을 산책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전시회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작업하다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세희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 씨, 이제 선생님이란 호칭이 어색해요. 그냥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네. 아, 그럼요. 물론이죠. 사실 제가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요. 영호 씨를 생각하면 자꾸 설렜어.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71세 노인의 가슴에 다시 찾아온 설렘이라니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세희 씨를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이잖아요. 그날 밤 세희는 제 볼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대공감 브랜드의 런칭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가구들은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고 여러 미디어에서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황혼에 찾은 제2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성공이 찾아오자 미자와 아이들이 연락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세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저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세희와 저는 일과 사랑, 두 가지 모두에서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세대 공감은 고급 맞춤형 가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영호 씨, 우리 함께하면 어떨까요? 사업적으로도 인생의 동반자로도요. 세희의 진지한 제안에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세희 씨,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는 이제 72세 노인이고 세희 씨는 아직 젊고 아름다우신데 세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제가 영호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세희의 가족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아빠보다도 더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요? 세희의 딸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번 돈 노리는 노인네라고 밖에 안 보여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아들 민수도 화를 냈습니다. 세희의 부모님도 딸의 결정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세희야, 네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인데 왜 하필 저런 할아버지를? 네 미래를 생각해봐. 세희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희는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영호 씨는 제가 만난 어떤 남자보다도 진실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가족들의 반대는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희의 아들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얼마면 됩니까? 우리 엄마 곁에서 떠나는데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수군,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희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은 진실하단다. 그 대화 이후 세희는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도 재고해야겠어요. 영호 씨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그와 함께 살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희의 부모님은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그녀의 자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영세우드라는 새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영호와 세희의 이름을 딴 이 브랜드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 전통 목공 기술과 세희의 현대적 감각이 만나 독보적인 스타일을 창조했고 유명 인테리어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영호 씨, 우리 이제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요? 작업실도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사업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희의 부모님도 우리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세희의 딸 지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이한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전처 미자와 아들 준호였습니다. 경호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희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준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모든 재산을 주식 투자했는데 다 잃었어요. 또 상가도 다 날렸어요. 미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경호 씨가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미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50년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지금은 저를 버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세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버렸을 때 당신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미자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움만으로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새 삶을 찾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새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군요. 그날 저녁 세희와 저는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자와 준호에게 작은 임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영호 씨는 정말 큰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세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행복하니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세희 씨 덕분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세희의 자녀들도 점차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자와 준호도 가끔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7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저는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세희와 저는 영세우드 아카데미를 열어 젊은 목공 장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호 씨, 행복하세요. 세희가 종종 묻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희 씨 덕분에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상처 입은 마음도 다시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73세의 제가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